안녕하십니까. 2013년 4월의 첫 주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마를 준비하는 필사즉생 장성입니다. 자, 한 주 경마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강남대로 쪽에 벚꽃이 펴 있더라고요. 어제 그제 지난주 같지는 비가 좀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한지 모르겠지만은 경마장에 벚꽃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 아마도 경마장에도 벚꽃이 만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년도 겨울이 상대적 추웠습니다. 웅크리고 집에서 경마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지점에서 경마하셨던 분들, 벚꽃이 반짝 필 때 의외로 경마장이 한 번쯤 나들이 할만해요. 가족들과 도시락 싸들고 오셨을 때 이 본장, 이 해피빌이라든가 럭키빌 쪽은 조금 좀 빡빡한데 이 안쪽에 경마 공원 쪽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오셨을 때 하루 정도 즐기시는 거 있어서는 아주 좀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 항상 경마장을 찾으면서 느낀 점은 경마를 즐김에 있어서 돈이 걸린 갬블이다 보니까 사실 좀 빡빡하죠. 그리고 경마장 올 때 사실은 식구들 눈치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봄, 가을로 한 번쯤 식구들과 경마장에 오셨을 때 위신도 쓰고 또 분위기 전환도 좀 되거든요. 이 봄이 가기 전에 제 느낌은요, 이 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금방 더워질 것 같아요. 이 봄이 가기 전에 식구들하고 경마장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이왕 오시는 거 예시장에 한번 또 오시면은 제가 또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니까 또 아는 체 해주시면은 제가 또 음료수라도 한잔 해드리고. 자, 금주 4월 첫 주 경마 마무리되고, 지난주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4월의 첫 번째 필사 득생 코너. 자, 지난주 월초 경마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갔습니다. 모레가 교체된 상태에서 토요일날 비가 오면서 주로가 약간은 좀 복잡했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흘렀고, 특히나 이제 부산에 상간마 첫 경주인 캐릭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면서 다수의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갔어요. 조인걸이라든가 서승훈이라든가. 하지만 일당백인 문세영 기수가 돌아오면서 아주 뭐 지난주 경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근데 이 흥미로움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 말을 타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사실 이 마파는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처럼 4인 체제가 아니라 군웅 활거시대, 다수의 기수들이 자기의 영역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앞으로의 경마는 좀 더 타이트해지고 경마를 즐기심에 있어서 한층 더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난주 결과물을 잠깐 짚어주고 간다면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적중이라는 게 그래요. 예상과 적중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적중 내역이 제가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빛 내부라든가 뭐 코레레스 내부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적중 자체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이 경마의 본질은 적중이 아니거든요. 경마의 본질은 환수거든요. 내가 뭘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맞췄냐가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제 갈 길을 묵묵히 갈 거고요. 항상 다짐하고 약속드렸던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적중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의미를 드릴 수 있는 적중. 하루 12개, 15개 레이스 중에서 하나만 맞춰도 여러분들께서 주머니에 돈 남겨서 집에 갈 수 있는, 기분 좋게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예상을 추구합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박상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어요. 뚜껑도 좀 열렸고 혈압도 좀 날아갔고, 근데 잘 이겨내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자,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죠. 제가 A급으로 붙었던 경주, 자, 놀부 만세를 워낙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인기 마필의 천하대성을 꺾고 자신있게 한번 배팅 한번 했거든요. 아, 근데 마리대물이 생각보다 정말 잘 뛰더라고요.
정말 잘 뛰더라고요. 제가 마리데무를 너무 우습게 봤던 게 결국 패착이 되지 않겠느냐.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던 한 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예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예측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저는 적중, 비적중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제 예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막권, 제가 여러분들께 촌드릴 수 있는 막권, 결과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앞으로의 경마 묵묵히 제 길을 갈 거고요. 단 하나의 적중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의미를 씌워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고 어찌 보면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의 보답해드릴 수 있는 예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개인적으로 지난주 문자라든가 음성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 양일간 서울경마 22개 레이스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레이스가 뭐냐 라고 한다면은 하나를 찍으실 거예요. 물론 일요경마의 마지막도 상당히 아쉬웠지만 더욱더 큰 아쉬움이 있었던 레이스가 바로 토요일 오경주였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경주에서 방송에서 미리 오픈을 했죠. 스파이커라는 맞길이 5번마 스파이커, 4번마 스파이커라는 맞길이 이게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이밍상 무조건 물고 가야 된다. 이런 레이스에서는 무조건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자신있게 들어갔던 경주였고 밀어붙였거든요. 밀어붙였는데 아쉬웠죠. 제가 4번마 스파이커를 놓고 때렸던 막권이 6번마 에이스 볼트였어요. 복승식 배당만 179배 정도 강성이 됐고요. 이 받치기 막권 자체가 외곽의 11번마 시크릿 카드, 내치기 대화랑 이런 마필들 50배, 300배 이런 막권들을 이제 받치기 막권으로 가져갔는데, 저는 사실 레이스를 보면서 4번, 6번이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쉽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그 레이스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레이스는 제가 되짚어 보고 싶은 이유가 이런 류의 레이스가 분명히 나와요. 그랬을 때 왜 999 배팅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보고 싶어요. 자, 지난주 토요일 오경주입니다. 굉장히 혼전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절대 충마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걸리면 무조건 배달일 수밖에 없는 경주였어요. 그런 레이스에서 제가 스파이커를 놓고 들어갔는데, 자, 박수 나옵니다. 자, 외곽의 11번마 시크릿 카드. 근데 이게 선행을 나갔던 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웠다는 거예요. 내측의 유알파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고, 그리고 4번마 제가 원했던 대로 그림이 딱 섰어요. 제가 딱 원했던 대로 섰거든요. 4번마 하만식 기수가 내측에 딱 붙여놓고 최정의 전개를 가져갔고, 에이스 볼트가 중위권에서 곱게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알파 급기와 시크릿 카드가 이게 싸움에서 무너지는 그림이었어요. 원래는 지금 3코너 접어드는데, 자, 유알파는 초반에 서두른 만큼 마지막 지구력의 부족이고, 시크릿 카드가 힘은 좋았지만 선행을 받지 못했던 전개였기 때문에 이 3, 4코너 돌았을 때 제가 사실은 내측에 4번이 있길래 그냥 왔구나, 가열차게 응원했어요. 자, 4코너 돕니다. 이제 1번마 유알파는 무뎌지고 4위권에 붙어있는 4번마 스파이커가 치고 11번마가 힘들는 이후에 치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직선 들어오는데 내측으로 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번마 시크릿 카드가 무뎌지고, 그리고 4번, 6번 딱 치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179배가 깨끗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11번마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안 죽고. 근데 덜 받는 거는 대가리를 자신했던 4번마 스파이커가 퍼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던 경주예요. 왜냐면 이게 17배, 7배 때렸던 게 아니었거든요. 179배짜리 막권을 때려놓고 50배를 받친 막권이었거든요. 사실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이 한 3분 정도로 가더라고요. 찌라게 남더라고요. 근데 경마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경주를 제가 집어드리고 싶은 게,
제가 토역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토요 식경주입니다. 제가 이 레이스는 제가 왜 짚어드리고 싶냐면은, 광교비상이 절대적 인기를 모았던 경주예요. 광교비상이라는 마필이 4연승을 거둔 이후에 절대적 인기를 모았던 경주. 근데 이 광교비상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UR8을 철마 신차를 이겼을 때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광교비상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 UR8을 놓고 가는 경주다. 왜냐하면은 광교비상이라는 마필이 이 입이 부드럽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제갈바지가 안 좋다. 자칫 선행이 못 나가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경우에는 사고가 나온다. 근데 선행을 나가서 왔죠. 빠른 준호였고. 근데 이 레이스 바로 토경마 식경주도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광교비상을 확신을 드렸던 게 아니라 사일런트 준호 확신을 드렸어요. 이거 확신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했던 대로 광교비상이 선행을 못 나가버리니까 맥을 못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일런트 준과 9번마 와일드캣, 제가 이게 현장 맞벌이 8번 말을 쌍축으로 8번, 2번 쌍복으로 때리기로 맞벌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맞벌이 이제 박상호 깼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웠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승을 치고 있는 선행마들, 이런 마들이 중거리에 올라왔을 때, 특히나 선행으로 올라왔을 때 그 마필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봐야 되는 게 주행 중에 입이에요. 입.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일요일 8경주입니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토요일 축제했던 광교 비상이나 일요일날 8경주 축제했던 12번마 대웅이라는 마필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대웅이라는 마필을 이 방송에서 인기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근데 이유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웅이라는 마필이 한번 물잖아요. 제가를 못 풉니다. 제가를 광교비상은 그나마 좀 나아요. 광교비상은 그나마 중간에 제가를 빼고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웅이라는 마필은 발주하면서 딱 물어버리면은 그대로 쭉 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발주를 하고 300m, 400m 기본적으로 그 구간에서 스포트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 탄력으로 그대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700 이상 코너가 2번 있는 경주가 나왔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제가 예상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초반에 선행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코너에서 튕기든지 아니면은 4코너를 돌면서 말이 폭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웃이 된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됐어요. 자, 이 레이스를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광교비상이라든가 대웅과 특히나 대웅 같은 말이 그 레이스에서 왜 뿌려졌는지 제가 자세히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발주를 하고 대웅이 제가를 딱 문 상태에서 4코너까지 그 3코너 진입 시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면요. 다음에 이런 류의 마필들이 나왔을 때 이게 거품이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8경주를 보겠습니다. 자, 1700m 초반에 자 8번마 허스트캠프가 선행을 빠르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대웅이 밀고 나옵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경호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제어가 안 되죠. 물었어요. 지금 물었어요. 문 상태에서 4코너 돕니다. 4코너를 돌고 그다음 이게 원래는 제어가 돼야 되는데 폭주하죠. 지금 자세를 보시면요. 조경호 기수는 말을 이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뀌는데 자, 넘어갔죠? 그리고서 벌려요. 벌리죠? 이게 지금 이제 마필의 입을 잘 보시면요. 입이 살짝 벌려있죠? 이게 뭐냐면은 물렸는데 경호가 이거를 안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힘 소진이 70% 이상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따라왔던 지금 허스트 캠프 그리고 3번마 대형 불패 이런 폼 마필들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뭘 쳐드렸냐면은 이렇게 퍼져버리면 항해자가 때린다. 잘 보시면은 지금 줄을 섰는데 4코너 돌면 예전에 대우 모습을 보면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 마필은 힘을 쓰면서 힘 소진이 끝난 상태예요. 자, 4코너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오면서 이미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외곽으로 말을 빼면서 정균이가 치고 나오죠. 자,
버티기를 들어가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 탄력으로 쭉 버티기를 하는데 마지막 250m, 200m 가면서 급격하게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측에 독사 같은 문세영, 외곽에 문정균 딱 치면서 그대로 꽂아내는 경주. 그러면서 이 배당 자체가 엄청나게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다인서클도 또 이 배당을 주력으로 잡으면서 이대용마의 그야말로 결정타를 날렸던 그런 경주였고, 근데 제가 이 레이스를 멋지게 적중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마필들이 다음에 출주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응이 분명 이런 약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출주했을 때는 조교 패턴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필들은 다음에 나왔을 때, 대응 같은 마필들은 다음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의심을 해라. 의심을 해라. 왜 의심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마필들은요, 한 번에 교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냥 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일단 보고 이 마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의외성 있는 마필이 10번마 동해스마트인데 오늘 이 마필이 따라오면서 착수를 냈기 때문에 팔릴 겁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동해스마트는 초반에 레이스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번 경기에 동해스마트의 선입 착수는요, 어부질이에요. 능력평가를 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경주 같은 레이스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선행마들. 그런 마필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배당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레이스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감동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토요역마, 일요역마 승부처에서 배당 자체를 멋지게 잡아내는 결과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일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A급으로 들어갔던 경주에서 적중을 드리지 못한 점. 근데 앞으로 저는 이거예요. 적중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제 소신 있는 예상을 하겠다. 이 말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일요역마일이었죠. 일요역마일 첫 번째 방송에서 오픈했던 경주, 바로 일요 3경주였는데 굿모닝 볼트 그리고 이제 국캐피팅이 쌍승식 19.8배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좀 때려드렸는데 이 문자 내역이 문자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문자 내역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문자 요즘에 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분들께는 굉장히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부산이라든가 이 서울 8경주라든가 이런 레이스에 적중이 나오면서 그나마 만회가 됐는데, 그래도 이건 만회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때렸던 막건이 문자 내역을 잘못 보내갖고 여러분들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제가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문자 내역도 뭐 평범하게 보내지 않거든요. 그 짧은 문구 안에 여러분들이 배팅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문자 이 서비스를 하면서 처음 있었던 실수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문자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보내는 편이에요. 12분 전, 13분 전에 미리 보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께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이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지난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했던 치열했던 전쟁터의 흔적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는 1주차 짚고 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인트는 첫 번째, 왕의 귀환이죠. 돌아온 제왕 문세영. 지난주 문세영이가 복귀를 해서 양일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황순도 기수가 기승을 하지 못하면서 전두수 잔마필에 기승하면서 양일간 22회 기승, 2승 2착 5회. 화려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7번의 입상 중에서 문세영 기수의 그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문세영이기 때문에 입상을 했다! 이렇게 봤던 마필이 절반이에요.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뭐 등태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애들이 탔으면은 사실은 입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전개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림 같은 전개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지금 다승 1위가 조인권이고요. 다승 2위가 최범현, 뭐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박태종 이런 식으로. 조경호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진짜 다승 경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인권이라든가 서승훈이 다 돌아오거든요. 재밌겠어요. 재밌겠습니다. 돌아온 제왕 문세영의 이 복귀가 화려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주차, 3주차, 4주차 더욱더 화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문세영의 행보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 지난주 짚고 갈 중요 포인트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 명제는 이제 상가마 첫 경주 바로 KA컵. 역시 부산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너무 강했다. 서울이 너무 맥을 못 추더라고요. 1위부터 4위까지 싹 다, 정말 싹 다 부산 마필로 채워지는. 어찌 보면은 서울 마필들이 그 부산의 원정이 의미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명승부를 원했는데, 레이스 자체는 명승부였는데, 서울과 부산의 교류라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많이 퇴색을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어지는 뭐 코리안 더비라든가 남은 상갑내 레이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그나마 지금 이 순간이 하는 마필이 꿈틀꿈틀했는데, 금년에는 아마도 부산 마필들이 거의 뭐 다 쓸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금년 이어지면서 이제 경내에서 최고가 마필들이 지금 서울로 다 입성이 돼가지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한 번쯤 서울의 반격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 서울에 입성한 마필들, 삼강경주에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행보를 봐서 할진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성장하는 마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면 대상경주권 아니더라도 좋은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좀 서울과 부산이 좀 대등한 위치에서 좀 가면서 재미있게 흘렀으면 하는 바람. 간단하게 시한 상강 첫 견문이었던 캡 대상경주는 그들이 강했다. 이걸로 짚어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승왕 싸움이 시작됐다. 자, 지난주 이제 문세영 기세 복귀로 인해서 조인권, 최범현, 박태종, 조경호, 문세영 이틀 이 5인방의 타이트한 승부가 중반기 넘어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김옥성 기수, 이상혁 기수, 이혁, 서승훈, 하만식 기수까지. 지금 이 페이스가 어떤 페이스냐면요. 정확하게 13년 전, 14년 전, 딱 그때 페이스예요. 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 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박태종, 김효섭, 천창기는 약간 밑에 급이었고요. 천창기, 고 천창기에서 약간 밑에 급이었고, 이제 방춘식까지, 방춘식, 뭐, 박태종, 김효섭, 뭐 이런 빅3. 그때 빅3였어요. 그리고 이성인, 배유준, 요 5명이 상금을 챙겨가고, 밑에서 임대규, 천창기, 뭐 이런, 이 약간은 A급은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면서 이제 18기 꼬마들. 4인방이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강태현, 문정균, 하만식, 뭐 이런 A급들이 딱 붙어가면서 완전히 군우활거. 한 열 몇 명의 기수들이 정말 뭐 특정 몇 명이 있어야 쓸어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레이스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경마의 매출도 가장 컸고 경마의 흥기가 가장 높았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그 기회가 돌아왔어요.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조인권, 최범현, 박태종, 조경호, 문세영으로 이어지는 빅5. 박태종 기수가 아직까지도 이 빅5에 든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빅5에 김옥성, 이상혁, 이혁, 서승훈, 하만식까지. 그리고 이 여자들 기수들. 이하나라든가 김혜선이라든가
자기 몫을 해내는 기수들. 앞으로의 경마는 제가 봤을 때는 춘추전국시대 군웅할거. 군웅할거라는 뜻이 이거예요. 각자의 연고를 가지고 자기의 지역 패권 싸움이거든. 패권 싸움. 딱 지금이에요. 진짜 재밌거든요. 이러면 진짜 눈치 싸움이고 치열하게 까리쪼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경마는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또 이 치열함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주 직구와의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죠. 왕의 기한, 그리고 상관문 첫 관문이었던 KL컵, 그들은 강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마 춘추전국시대 기대하셔도 좋겠다. 지금까지 특정 기술을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이제는 진짜 말의 능력, 마칠 인사의 게임이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장석이 뭔가 좀 한따거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세영이도 돌아왔고 앞으로의 경마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월 첫 주, 자, 직구가의 중요 포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 마필 들어가기 앞서서, 자,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드렸던 조PD의 신마 분석 코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마무리하셨죠? 예, 나름 뭐 잘 마무리됐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적중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성을 들어보고 보니까 예, 같이 있잖아요, 또 예시장에서. 예, 그렇죠. 항상 같이 했는데, 응원하고. 열정이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마의 그 사군위원, 예, 예. 네, 택종이, 예. 택종이 사군위원하고 이렇게 조PD님 이렇게 보시면, 제 예전에 10년 전, 막 예. 미쳤을 때 막, 예.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렇게 적중 그 마번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예. 뭐 맞추려고 하는 마번이 아니라 정말 그 확실한 주관을 갖고 들어가는 마번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옆에서 막 응원하시는 거 보면은 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당도 예. 나쁘지 않고, 그리고 배당을 떠나서 막건수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막건수가 많지 않아서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마 분석이 들어갑니다. 예. 최근에 신마들이 많이 나오죠. 예, 예. 신마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죠. 봄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경매가 끝나가지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매 마필들이 예전에 이제 순치가 들어가서 데뷔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매를 할 때 그 마필들이 순치를 시행을 한 마필들이 들어와요. 예. 네, 뭐 장수목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순치란 상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투입된 경우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 지금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첫 경매가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음악필들이 이제 빠르면 예. 한 달? 2달 안에 내려오거든요. 예. 쏟아질 거예요, 국내산 마필들이. 예.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외산마들 또 들어오고. 예. 바쁘시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엔 보면은 신마들이 많이 좀 한가해요? 그렇죠. 뭐 거의 뭐 12 미만으로. 네, 요즘에는 근래는. 굉장히 한가하더라고요. 예, 예. 12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신마들이 워낙에 출중해서 기량들이, 그렇죠. 바로 쏘고. 네, 그거 이제 판단하는 근거를 예. 진짜 냉정하게 들어가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뭐 실전과 이제 능감은 완전히 180도 틀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마필들이 어떤 조건에 투입이 되느냐, 어떤 레이스에 투입이 그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예. 왜냐면 자기가 이게 신마들이 지금은 그 레이스가 없는데 예. 조금 신마들이 많아지면 이제 신마만 따로 붙는 경우들이 예, 많이 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레이스에서는 이제 더 중요한 평가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끼어넣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원하는 평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죠. 그게 좀 아쉽죠. 자, 이번 주 월요일인데 그 뭐 좀 똘똘한 신마들 잡아내셨습니까? 예, 뭐 싹수가 있는 뭐 마필들 중에 45점. 그러면 그거 하시기 전에 예.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 정도 국산말 외산말. 국내산 맞죠? 최근에 이제 김옥성 기수가 돌아오면서 예. 45조가 뭔가 좀 활기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죠. 뭐 일요일도 2착을 2번이나 들이댈 정도로 이제 완전히 돌아왔다. 옛날 파이팅. 그렇죠. 예, 뭔가 좀 돌아오고 조교도 이제 많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김옥성 기수 45조 마필들은. 예, 그렇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45조 마방인데 예. 요걸 좀 기점으로 좀 뭔가 좀 변화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예. 조피디님의 신마 분석!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마필
한 마리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조피디님이 준비하셨을 만큼 네. 조피디님의 신마 분석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신마분석에 소개해드릴 마필은 45조 김승근 조교사 마방의 5하나라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능검 당시에 442kg의 체중을 보였고요. 자, 앞말에 3세 나이입니다. 자, 마주는 김순주 마주로 총 2마필을 보유 중인데 모든 마필을 지금 45조에 위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특이 병력상으로는 뭐 별다른 병력사항이 없습니다. 뭐 교도사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앞다리 뒷다리가 부딪히는 일반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특이한 병력사항은 없고요. 뭐 혈통적으로도 부마가 피코센트럴 그리고 모마가 섹시퀸인데 그 자마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대상경주에 그 강한 면모가 없는데 주요 자마들 중에는 이제 부산 쪽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호장군, 국내산 1군마, 뭐 알파명장, 뭐 국내산 1군마. 라운보스란 마필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KLA컵 말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 자, 그리고 서울 쪽에는 뭐 불꽃대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국 2군 내에 승부를 했는데 뭐 상당히 저 장거리에서도 검증을 보인 마필,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 되겠고요. 자, 모마 쪽의 자마들은 뭐 딱 한 마필이 거론이 되네요. 뭐 최고 탄생이라는 서울 국내산 2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마, 피코센터의 마필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마필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뭐 2월 21일 날 뭐 갑작스럽게 뭐 돌연사하는 뭐 그런 부분을 보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마필이 뭐 교배를 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뭐 마방 내에서 요동을 치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에 관계자가 들어갔는데 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런 부분이 뭐 사연으로는 뇌진탕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뭐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뭐 그 현역 시절에 뭐 미국 3회, 브라질 2회 지원 대상 경주에서 5회를 거머쥘 정도로 아주 명마로서 수득상금은 약 128만 달러를 거머쥘 만큼 아주 능력을 보였고요. 마사에서도 2007년 10월경에 건 한 20억 원을 베팅을 해서 시즌말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부터 교벌을 시작해서 총 252두의 자마를 배출한 뭐 명마 중의 명마로서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8일 첫 번째 주행 검사를 보게 되면은 고개를 쳐들면서 주행 불량 자세를 보였고 기록 또한 08초 5라는 뭐 불합격으로 통과를 했지만은 2차 능검 때 3월 29일 능검 때는 무난한 출발과 함께 지속적인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이 수월하게 되고 고개도 뻣뻣한 게 완전히 내려가면서 무난한 출발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능검 때 선두권이 빠르게 이끄는 그런 레이스에서 스무스하게 정말 뭐 강한 추진 없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선두권을 압박이 들어갔고요. 그 상태로 4코너 선회하면서 자, 김옥순 기수가 뭐 제가를 물리자 최근으로 채찍으로 동료를 하자 상당히 발걸음이 양호하게 03초대를 합격한 마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면은 국내산 육군 마필 경주가 딱 6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총 뭐 토요일에 3개, 일요일에 3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앞말이고 또 그 데뷔전을 치른다면은 최단 거리인 1000m가 뭐 적정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훈련 시 제가 뭐 지켜본 바로는 강한 훈련은 아니지만은 구보 위주로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뷔전 때부터 기대치 높게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추천만은 네. 우하나. 예, 오하나입니다. 우하나. 앞말이 있나요? 예, 앞말입니다.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나가죠? 마지막 능검 통과 당시에는 442kg. 조금 부족하네요. 440kg. 예. 조금 이런 마필들은 이제 체중이 조금 불면은 좀 괜찮긴 한데. 예. 자, 앞으로 이제 신마 분석에 앞서서 예. 신마 분석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좋은 마필들을 예. 많이 좀 가져와 주십사. 예. 그리고 어떤 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마리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예. 그 말씀 주시기 때문에 예. 뭐 지금의 신마가 많이 추천을 있지만 예. 앞으로 이제 신마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예. 한 2-3마리 정도 관심마 정도를 가져오시고 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좀 더 양질의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예. 부탁을 드리고
한 주 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 앞으로 근데 진짜 요즘에 보면은 예상이 그리고 이 예상 글을 보면 예. 엄청 오래 가시더라고요. 글 쓰는데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시간이 엄청 걸리시겠고 분석 보니까 분석 딱 봐도 분석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또 타자가 많이 느려가지고 네, 엄청 시간 걸리실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 열정을 잊지 않고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4월 1주차 중요 포인트 마필 들어갑니다. 자 조피디님의 신마 분석이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조피디님은 계속해서 자기 영역을 가지고 특히나 신마 쪽에서만큼은 확실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마라든가 이런 마필의 디테일한 분석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조피디님이 여러분들의 한 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4월의 1주차 중요 포인트 마필 들어갑니다. 최근에 장석이 1월달부터 방송을 시작하면서 짚고 들어갔던 중요 포인트의 마필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거의 다 입상을 했더라고요. 한 말인가? 그 원준이가 기승한 또 입에 차마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제외하고는 배당이든 인기마든 거의 80% 90% 가까이 입상을 싹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석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마필들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세 마필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마필이 토요일 4경주에 출제했던 무사도 그리고 4월 7일 일요일에 출제했던 그 내비게이터 그리고 1월 10경주에 출제했던 라운 빅토리 세 마필을 준비했거든요. 나름의 이유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 자 이 마필들의 이제 사연을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 4월 6일 토영마 토요 4경주에 출제했던 무사도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주 이 박상우 때문에 혈압이 엄청 이게 뚜껑이 날아가다 못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경주 같은 경우 직전 바로 이전 경주 3경주에서 이제 레버넷 다운하고 제가 이 오마이 율리아 이 막권 자체를 좀 의미 있게 들어갔던 막권이었거든요. 배당도 상당히 좋았어요. 13배짜리 한 통 막권이었는데 이거를 박상우가 깼고 그리고 이 4경주에서 제가 이제 무사도 원래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그 퀸즈 스텝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놓고 배팅해라. 자신이 있다. 그냥 오는 거다 이거는. 이거는 사연이 있다. 정준이가 이빨 때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원래 놓고 가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이 무사도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이 예시장에서 반 미쳐있더라고요. 반이 미쳐있더라고요. 퀸즈 스텝도 좋긴 했는데 무사도의 상태가 그냥 좋았던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왔다예요. 예시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냥 왔구나 이거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인기도 5위권이었는데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막권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무사도 놓고 금수기 때리고 무사도 놓고 퀸즈 스텝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신있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말을 어떻게 탔냐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레이스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느 포인트냐면 이제 발주를 하고 3코너까지 진행 과정하고 직선에서 제가 일단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4경주입니다. 자 5번 게이트에 출전 무사도입니다. 자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3번마 퀸 스텝이 선행을 나갔고요. 발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무사도가. 근데 잘 보시면요 엉덩이 들죠? 이게 재갈이 풀린 상태입니다. 재갈이 풀었어요. 이거 완전히 능검 잤어요 능검. 지금 보시면요 자세가 개자식이죠. 들었다가 지금 엉덩이에 뒤에 간 게 뭐냐면 말을 눌러버린 거예요. 말의 추진 자체를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탄력을 한번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 추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말 상태라면 2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안 내려옵니다. 4코너 돌죠. 자 치고 박태동 치고 외곽에 치고 다 치고 나면 다 열심히 타요. 근데 후미권에 있던 박상우 제가 말씀드리죠.
왼 채찍 물려놓고, 왼제가 물려놓고, 오른채찍 드는 놈들은 다 양아치라고. 자, 보시면, 왼제가 물려놓고 오른채찍 떼는데, 때리고 기대고 잡고, 때리고 기대고 잡고, 때리고 기대고 잡고, 반복합니다. 보시죠? 때리고 기대고 잡고, 때리고 기대고 잡고, 때리고 기대고 잡고. 이건 개자식이에요. 제가 방송이라 개쌍용은 못하겠는데요. 제가 문자 내역으로 오경주 때 어떻게 보냈냐면은 정말 쌍용을 보냈습니다. 박상호 XXXX. 이거는 완전히 팬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팬들을 지금 바보라는 겁니다. 아, 경마꾼들 모르겠지. 암치들이 뭘 알아. 폼 열심히 탄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죠. 4코너를 돌고 이거를 안 물린 상태에서 왼제가 딱 물려놓고 채대는 놈들, 이런 다 양아치라고. 다 양아치, 이건 다 양아치예요. 이건 경마의 기본학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아무 상태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기대요. 아, 여길 때리면 당연히 마필이 내추로 기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려야죠. 근데 이걸 물리는 게 잡아요. 물리는 게 이렇게 잡아서 딱 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만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때려요. 또 기대입니다. 다시 잡아요. 또 때려요. 또 기대요. 다시 잡아요. 이거는요. 아, 이거는 정말 진짜 박상호 XXX예요, 진짜. 누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상호를 다 불렀더니까 아, 나보고 바보냐고. 아, 박상호 간단한 거 아니냐. 팔리면 꺾고 인기도 7위권 밑으로 빠지면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안 팔리면 들어오는 애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기수로서? 쪽팔리지 않아요? 저는 쪽팔릴 것 같아요. 제 인기만 안 가는 애잖아. 이건 쪽팔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타든가 열심히 타든가. 무사도는 다음번 출주는 어떤 편성을 가리지 않고 그냥 대가리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가리예요. 완벽한 대가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비디오 돌려보시면요. 발주 나오고 완전히 들어버려요. 뭐냐면 엉덩이를 제가 이 자세가 좀 애매할지 모르겠는데 박상호 엉덩이를 완전히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리고 보면은 들어버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말이 끌려 나간 상태에서 말을 뒤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개예요. 이런 기승은요. 진짜 제일 같은 데서 철퇴를 해요. 철퇴를. 순진한 옥성이, 김옥성이나 이런 애들 주지 말고 이런 애들은 철퇴를 해요. 철퇴를 정말. 기승정지 3개월. 막 이런 거. 철퇴를 해야 돼요. 아, 다시는 말 못하게 아주.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 더 심한 얘기는 못하겠고요. 일단 무사도는 다음에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이건 거의 무조건이라 자신하고 있어요. 무조건이니까 대신 박상호 타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예상 끝나고 나서. 제가 앞으로 내 입에서 박상호 얘기가 나오면 내가 개자식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의 박상호는 제가 후차권에서 붙이는 정도지 앞으로 박상호를 놓고 하는 예상은 없을 겁니다. 한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얘는 안 돼요. 얘는 완전히 경마 팬들을 뭐 무슨 핫바지로 아는 애예요. 이런 애들한테는 막말로 얘기해서 예시장에서 쌍욕을 하셔도 되고요. 막 하셔도 되는 애예요. 이런 식의 우롱하는 전개. 이 배당마만 탔을 때 열심히 타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무사도는 대가리가 맞다. 다음에는 무조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일요일 이경주에 출주했던 바로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방송에서도 오픈을 했던 마필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열심히 타고 안 타고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레이스를 보면서 저 자식이 제구 때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해요. 자, 일요일 이경주입니다. 요건 지금 제가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게이트에서 출주한 3번 게이트 출주한 유승환 기수의 3번마 내비게이터. 자, 발주합니다. 자, 최고 인기마가 주도자였는데 주도자가 이제 부러지면서 배당이 형성됐던 경주.
발주가 나쁘지 않았죠. 보면 이제 쭉쭉 밀고 나오죠. 유승환 기수가 내측에서 쭉쭉 밀고 나옵니다. 쭉쭉. 근데 보면 이제 갑자기 사라져요. 조금 중속이 떨어지면서 뒤로 처집니다. 쭉쭉 뒤로 처져요. 쭉쭉 조금씩 빠집니다. 조금씩 뒤로 밀려요. 자, 요거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씩 밀리면서 욕심내가 선행을 나가고 QT2000이 이 선에 붙였고, QT2000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오픈해 드렸던 마필이죠. 이 포인트 마필로. 결국은 이제 입상을 한데 이거 못 잡았어요. 제가 결국은. 좀 지칠 때쯤 되니까 입상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도자는 이제 외선에서 뛰는데 확실히 똥말들은 똥말이더라고요. 선행을 못 나가버리니까 그 이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전혀 안 나왔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3번마 주도자 내비게이터죠. 맨 뒤에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사쿠라 돌고 유승환 기수가 이제 몰고 나옵니다. 자, 물렸어요. 자, 물리고 때문에 나옵니다. 쭉쭉 밀고 나옵니다. 자, 중앙을 파고 나오죠. 쭉쭉. 제가 고쳐지고, 자, 쭉쭉 나옵니다. 외곽에서. 근데 높죠? 조금 높다는 느낌이 들죠? 앞에 들리죠? 자, 때리고 나오는데 걸으면 나오죠? 근데 이게 걸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섰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잘 뛰어서 쭉쭉 뻗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이 섰습니다. 앞이 섰어요. 자, 이 레이스에서의 내비게이터가 잘못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은, 야, 이거 뭐 완전히 말이 안 간 거 아니야? 이전에 박상무하고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마필이 초반에 기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전전 밀리고 4코너를 올 때 거의 후미권에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예시장부터 조금 느낌이 그랬어요. 뭐냐면은, 예시장에 딱 나오는데 말이, 대가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대가리도 높은 상태에서 말이 계속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주로에 나가는데, 와, 이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올라가는데. 대가리가 하늘로 가더라고요. 하늘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주행 자세 마지막 직선으로 치고 나오는 걸 보시면요. 다리 높게 오는 선입니다. 근데 다리가 높은 게, 다리가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들리니까. 이게 들리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내비게이터가 이번에 강도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런 편향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18조 박대영 조교사의 스타일상 다음에 뭘로 하냐면 이제 코둘레를 끼워 놓고 조교로 시행이 납니다. 악벽끈을 끼울 거예요, 아마. 이 악벽끈이라 이렇게 끼우는 게 있어요. 요걸 끼워 놓고 이제 조교를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교정이 돼요. 근데 태생적으로 높은 마필들은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마필들은, 내비게이터 같은 류의 마필들은 어디서 노리느냐. 1200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빼세요. 왜냐? 높은 마필들이고, 높은 마필들은 거리가 늘면 늘면수록 체력적이 나옵니다. 이런 마필들은 단거리. 추임만데 단거리예요. 단거리 추임 마필입니다. 기왕이면 1000m가 낫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마필들은 거리가 늘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1000m가 적정. 아쉬운 대로 1200. 하지만 1300은 위험한 겁니다. 1300은 위험해요. 왜냐? 태생적으로 높은 마필이 거리를 늘어버리면요. 체력 소모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150m 힘쓰는 구간에서 말들은요, 힘이 빠지면 대가리가 안 높은 놈들도 들립니다. 왜 드냐면은 이걸 빼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빼려 그래요. 근데 태생적으로 높은 마필들이 거리가 늘은 상태에서 마지막 150m 구간은 더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늘었을 때 약점이 노출되는 추임마가 바로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최적거리가 1000m. 그나마 차선책 1200. 하지만 1300은 머리 좀 아프죠. 오히려 이런 말들은 1700이 나요. 아예. 왜냐? 코너가 짧기 때문에 순치한 상태에서 초반에 스피드 늘려놓고 초반에 붙여버리면 코너로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뒷선이 길어도 이탈력으로 그대로 가요.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300, 1400은 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노릴 때는, 지도자 같은 마필들을 노릴 때는, 내비게이터 같은 마필들을 노릴 때는 기왕이면 아예 단거리나 아예 1700. 그렇게 출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차기 조교 때 이제 이 코들레라든가 악벽근을 시행을 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봐야겠죠, 그거는.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 판단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내비게이터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마필이 안 갖다서 보시면 안 돼요. 날라온 게 아니고요. 앞에서 섰어요. 날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귀 보실 때 그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날라왔다와 앞에서 섰다는 다른 거,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앞에서 쓴 거예요. 이게 날라온 게 아니에요. 이 마필이 그냥 자기 걸음대로 뛴 겁니다. 앞에서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마필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날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첫 번째 마필이 무사도였고 두 번째 마필이 내비게이터. 자, 세 번째 마필은 바로 식경제 축제했던 최고 인기 마필 2번마 라운 빅토리입니다. 자, 이게 복귀할 게 뭐가 있냐? 경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레이스는 일단 제가 원했던 전개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자, 레이스를 보면서 쭉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 레이스는 그냥 편하게. 초반에 스타트 나오면서 팔라딘이 선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외곽에서 쭉쭉 뻗어 나오죠. 그래서 팔라딘이 결국은 지켜냈어요. 코너를 돌아내면서 지켜냈습니다. 팔라딘이 2군에서 선행을 나갈 정도의 경주는 어떤 레이스냐? 천하 똥편성. 천하 똥편성. 정말 느린 경주. 2번마 팔라딘, 7번마 킹필드, 5번마 피콜로 어게인이 1착, 2착, 3착을 섰습니다. 2군에서 이런 마필들, 지금 팔라딘, 킹필드, 피콜로 어게인이 나란히 이렇게 딱 줄을 쓸 수 있는 레이스는요, 앞으로 영원히 없어요. 2군에서 이런 편성은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호 기수는 후미권 내측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예전에 라운 빅토리가 뛰었던 전개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후미권에 누가 있냐면 이제 조경호 기수가 있고요. 박태종 기수가 있고요. 김옥성 기수가 있고요. 뭐 나름대로 다 달라붙어 있네요. 자, 그러로 선회합니다. 팔라딘은 어차피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고요. 팔라딘, 킹필드, 피콜로게, 슈퍼샌드. 슈퍼샌드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도 오바예요. 사건을 돕니다. 자, 앞에가 무너지는 거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였고요. 내측에서 그대로 선타고 날라옵니다. 선타고. 그대로 조경호 기수가 정말 그림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마필 빼지도 않고 내측에서 그대로 날라오고 있고요. 또 김옥성 기수도 역시 같은 탄력으로 그대로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2번에 10번 막권 3, 4위권들 굉장히 복잡하죠. 싹 다 뭉쳐 들어왔습니다. 싹 다. 자, 2번마가 우승을 거뒀어요. 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느냐. 2번마 라운 빅토리가 지금 4연승입니다. 이 라운 빅토리는 출주할 때마다 예시한 상태가 어땠냐면은 번쩍번쩍. 그리고 주로 나오면 상태가 어땠냐면 만땅, 죽음, 끝장. 근데 이번에 출주했을 때 예시 상태가 라운 빅토리가 어땠느냐? 그냥 평범. 주로 나왔을 때 개판이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팔라딘이 선행을 나갔습니다. 이 차를 뭐가 했습니까? 10번마 프린팅 그란이었어요. 개바닥에 붙어있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근 착순을 한 번도 되지 못했고 작년 12월 달에 1400m 당시에 착순 언저리까지 왔던 게 최선이었던 그 다음부터 계속 개바닥 쳤던 프린팅 그란이 2착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압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1마신 겨우 이겼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2번마 라운 빅토리는요, 꺾였습니다. 4연승이기에 다음에 나오면 아마도 인기마일 겁니다. 100% 빼드릴게요. 어떤 편성, 어떤 전개, 어떤 훈련을 했어도 뺍니다. 이 추임마가요, 한번 기세 올 때 무섭지만 꺾이면요, 맥없어요. 라운 빅토리의 현장 상태라든가 주로 출장, 그리고 실전에서 벌어진 경주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2군에서 이런 편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라운 빅토리의 우승은요,
전형적인 어부지리, 기수의 승리. 하지만 차기에 나온 빅토리는 미래가 없다. 자신있게 뺄 수 있다. 어떤 조건, 어떤 레이스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빼십시오. 자, 오늘의 중요 포인트 마필 세 마필이죠. 토요 4경주의 무사도는 그냥 대가리입니다. 다음에는. 편성, 거리, 조건, 훈련 가리지 않고 무조건 대가리예요. 1월 2경주에 출주한 내비게이터. 이거는 이제 조기의 변화를 봐야겠죠.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의 조건 따져가면서 배팅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재미를 줄 수 있는 마필이겠고요. 라운 빅토리. 분명히 4연승이기 때문에 다음에 인기 많을 겁니다. 100% 빼드린다. 99.99도 아니에요. 100% 빼드릴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으로써 4월 첫 주 필사즉생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한 주 경마가 알차게 마무리됐어요. 정리할 것도 많았고 짚어볼 것도 많았고 앞으로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매우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는 어느 정도는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 볼 것도 많고 또 부산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이 많아서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방송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방송은 좀 못했어요. 월요일에 이제 부산 방송을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본 방송은 시행을 했고 자, 이번 주는 정상 돌아왔기 때문에 큰 변수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겁니다. 자, 한 주 경마 잘 돌아봤습니다. 한 주 경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자리를 털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 털어내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는 4월 2주차 경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석의 최근 적중이 의미가 있어요. 계속 좋아질 겁니다.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묻어주세요. 저한테. 제가 의미가 없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적중도 여러분들 정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적중 약속을 드리겠고요. 항상 머리는 차갑고 가슴속에 열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마 함께하자 부탁을 드리면서 장석 함께 하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주 경마 잘 마무리했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시고요. 장석은 금요 경마 바로 목요일날 방송되는 금요 경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